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준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2년도 청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좀 만든 제도고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이 장기 근속을 못하고 이직이 잦은 부분들을 갖다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도 중에 하나고요. 그러므로서 이 청년들한테 한 2년 정도 열심히 근속을 하면 그 목돈을 좀 마련해 주자라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한테는 뭐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청년 직원들이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지금 이 제도를 많이 문의도 하시고 저희가 업무 대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게 되면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1,200만 원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각각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은 본인이 2년간에 300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12만 5천 원씩, 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이 적립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30인 미만 기업은 정부에서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재원으로 적립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그 기업에 300만 원 적립을 해줍니다. 기업은 그 받은 300만 원을 다시 청년 통장에다가 다시 입금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30인 이상에서 49인까지는 기업이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20%. 그래서 60만 원 정도는 회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40만 원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 적립을 시켜줘야 되고요. 50인 이상부터 199인까지는 기업 부담금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150만 원을 갖다가 적립을 하고 정부 지원금 150만 원을 받아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200인이 넘어가는 사업장은 기업 부담금이 100%가 있습니다. 청년도 2년 동안 300만 원, 월 12만 5천 원. 회사도 300만 원, 월 12만 5천 원 같이 해가지고 지금 청년과 기업이 600만 원을 적립하는 이런 구조가 됐고요.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청년 계좌에 정부에서 바로 입금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이 300만 원, 기업에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갖다가 2년 동안 적립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시면 큰 부담 없이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은요. 정규직 채용일 현재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들입니다. 만약 군 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 기간을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래서 최대 39세까지를 지금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만 18세 미만인 청년들은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을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하지만 그 최종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 이력 1년이 넘지 않았다면 또 이게 해당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중인 자들은 안 됩니다. 재학 중인 자들은 안 되지만 졸업 예정자들은 또 가능을 하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청년 공제 같은 제도에 가입했던 청년들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제를 가입했다가 한 달 이내에 취소를 한 청년들은 또 가능하다. 아니면 기업의 사정 때문에 청년 공제를 유지하지 못했던 직원들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자
그다음에 외국인 안 됩니다. 외국인은 안 되지만 거주인 F2, 영주인 F5, 결혼 이민자 F6는 가능은 하다.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 자들 안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들은 안 됩니다. 월 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들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재택근무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재택으로만 근무하는 친구들도 지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IT 업종에 있어서 재택근무가 100%인 청년들은 이 대상자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등 간접 고용 형태로 채용된 청년들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입이 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청년 공제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에 취업한 친구들, 소비 향락업 같은 업종에 취직한 청년들 대상이 아니다. 청년 공제 가입 유지율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청년이 6개월 안에 30% 이상이 남아있거나 1년 안에 20% 이상이 남아있거나 하는 유지율이 됐는데 그 유지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부정수급자,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취업되신 분들은 아쉽지만 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좀 아시고요.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되지 않는다. 지금 내일 채용 공제에 받으려고 하는 회사에서 직전 6개월 이내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들도 가능하지 않다.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채용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좀 해야 됩니다. 6개월 넘어가면 신청 대상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직원이 채용하자마자 바로 내일 채용 공제를 갖다가 진행하셔야 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해외 법인 근무자들은 이 제도에 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 좀 참고하시고요.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 다단계 회사에 근무하거나 보험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하거나 제약회사의 영업직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대상이 또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청년 공제와 중복 지원 금지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나 자산 형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이제 중복이 돼서 중복 지원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가입이 허용되는 일부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 예비역 복무 종료자, 병역 지정업체에서 근무를 계속 하다가요. 그 회사에서 복무가 끝난 거죠. 복무가 끝나면서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겁니다. 앞에 조항에서 그 동일 회사에서 6개월 이내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군 복무를 그 회사에서 했는데 그 회사를 마치고 그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는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이라는 거를 수혜받았던 청년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참여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수혜자들, 그다음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아서 가입 제한이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명서도 필요하고 소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좀 더 들어갈 거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 하지만 한 명 고용보험 직원이 한 명 이상만 되더라도 지원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받은 사업장도 1인 이상, 이노비즈 인증이나 메인비즈 인증 기업인 사업장들도 1인 이상이면 가능하시고요.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창업 보육센터 입주 기업,
그다음에 청년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청년 내일 배움 채용 공제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청년 기업은 15세에서 39세 청년이 창업한 거고요. 사업이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일 때 청년 창업 기업으로 봅니다. 이거 혹시 뭐 인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별도의 인증은 없고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하셨을 때의 나이가 15세에서 39세인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영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지 이 두 가지만 확인이 되면 청년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가입이 안 되는 기업군들이 좀 있습니다. 소비 향락업에 있는 업종은 좀 가입이 안 된다. 뭐 유흥업 이런 쪽은 안 되시는 거고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목적인 개인 사업자, 어린이집 아니면 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이런 쪽은 요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장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걸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겨울에 굴 채취와 굴 가공을 위해서 겨울 기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사람을 뽑아 쓰는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좀 없으시다라고 보시고요.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안 되십니다. 그다음에 임금 체불인 기업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지원금에 받는 친구들은 이 청년 내일 배움 채용 공제도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지원금 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기업. 그래서 이 지급 제한이 보통 12개월 걸려 있는 부분이거나 그 반환금 부정수급한 걸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한 사업장,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이 3년이 걸려있는 업체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에 청년 공제 6개월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서 6개월 동안 그 유지율이 30%가 안 되거나 1년간 유지율이 20%가 안 되는 사업장도 그 페널티를 매겨가지고 가입이 안 되신다라는 거고요. 타 기관의 지원 대상 및 기간이 중복되는 거,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청년 적립형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까지 중복돼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이나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들도 안 되시고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안 되십니다. 6개월 이상 청년공제지원금 신청 지원으로 중도 해지가 발생한 기업도 안 되시고 전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 해지자가 발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요 제도는 참여 신청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워크넷이라는 정부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넷에 청년이나 기업이 다 참여 신청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참여 기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운영기관들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운영기관에다가 맡겨놓았기 때문에 운영기관에서 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선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에서 자격 심사를 하는데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리게 될 거고요. 거기서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기관하고 신청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에 이제 운영기관에서 기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과 기업이 청약 시스템 요게 내일 채용 공제 자체가 저축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 상품에 청약을 해서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청년이 취업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이라는 www.sbc
plan.or.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영업일 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서 온 대상자의 중복 채용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통지를 해주실 거고, 운영기관은 부정수급하면은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하고 선발을 하게 되고요. 고용센터 운영기관이 중복 지원 제한 안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정규직 채용은 근로기관의 계약이 없는 무기계약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되셔야 될 거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셔야 된다. 수습기간을 운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통 한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이 있으실 건데 이 청년공제 가입시정은 정규직 채용일, 그래서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수습기간은 2개월이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된다. 이것도 저축성 상품이라고 봐서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철회하는 거는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가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철회하실 수가 있고, 운영기관이나 고용센터는 철회 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이렇게 청약 철회를 신청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실시기업은 청약 승낙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운영기관이나 고용센터는 이거 확인을 하시고 중진공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가 가능은 한데, 기업의 귀책 사유로 취소가 됐을 때 재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납입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중지는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를 하는데 6개월을 중지했다. 그러면 가입기간이 6개월 뒤로 이렇게 밀려서 기간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15일 이상이 넘어가는 거고요. 6개월 내에 2번 이상 휴직이나 휴업 등을 반복해서 그 기간이 15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납입 중지를 할 수가 있다. 사유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정한 무급, 유급 휴직이 있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이나 유급 휴업인 상태,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못하는 경우,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못하는 경우,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입 중지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병역 의무나 육아휴직이나 기타 정직이나 이런 기간들은 그 기간만큼,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이 기간만큼을 다 납입 중지를 시켜주겠다는 얘기고요. 3번에서 6번 사업장 내 취업규칙의 부분, 회사 사정인 부분, 개인 질병, 그다음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최대 12개월까지 납입 중지를 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2년까지 납입 중지를 시켜주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이거 납입 중지를 좀 시켜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입 유지는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회사에서 계속 받는다면 내일 채용 공제를 계속 진행을 시켜주겠다. 가입 청년이 가입 기간 중에 유급 휴가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급여가 나가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요 가입은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재가입입니다. 그래서 실시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된 자가 다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사유로 인한 휴업,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미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부담 해고 등으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재가입을 할 수가 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좀 일에 하나입니다. 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해지하게 되면
그 취업지원금은 전액 반환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된 자로서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을 하다. 그 기타 좀 챙기셔야 될 부분들은 이 청년 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산입해서 임금 조건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참여자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임금을 돌려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또 하셔도 안 된다.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을 가입 청년과 연대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하시면 안 되시고요. 청년 공제 지원 기간 중에는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권고사직을 시킨다거나 경영상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인위적 감원이 들어가면 감원일 기준으로 최근에 가입돼 있던 부분이나 2년형의 가입자에 돼 있던 청년이나 저연령, 나이가 어린 순으로 기업의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요. 기업이 내는 돈은 그대로 다 지급을 하게 돼서 청년의 입장에서는 만기 공제금은 이제 그대로 수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기업에서 받는 정부 지원금은 못 받게 된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입니다. 중도 해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청년의 귀책 사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해지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업의 귀책 사유로 보는 부분들은 휴업이나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또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청년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경우는 청년이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뭐 학업을 위해서 퇴사하거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한 퇴직을 하거나 배임이나 횡령에 의한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를 당했거나 부정수급을 했다고 밝혀지거나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중도 해제가 되고 또 가입 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도 중도 해지 사유에 됩니다. 그러면 이 해지가 되면 이제 적립금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지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서 청년 취업 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부담한 기업 부담금은 기업에게 돌려줄 거고 정부가 지원한 정부 지원금은 정부가 다시 반환받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그 청약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 중도 해지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좋은 제도를 좀 같이 공유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청년들이 이제 장기 근속을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지원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청년들은 어차피 2년 이상 근속을 해서 1,200만 원이라는 좀 목돈을 좀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도 가질 수가 있게 되면 또 장기 근속할 수 있고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또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청년들이 오래 근무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또 큰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자체도 대표님들이 이제 바쁘신 일정이나 상황 때문에 못 챙기시고 진행하는 절차도 좀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 대행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소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 멤버십 회원 대표님들 대상으로 실질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멤버십 서비스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지원금 관심이 많으신데 고용지원금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없으신 사업장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좀 해드릴 거고요. 경영지원 플러스는 지금 베이직에서 있었던 고용지원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플러스 대표님 사업장의 전관을 갖다가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만들어 드리는 거, 또 기타 회사에서 운영에 대한 필요한 제도 정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경영지원 플러스가 있고요. 고용지원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전관, 제도 정비 외에 세금 컨설팅, 절세, 그다음에 결산을 같이 또 지원을 해드리는 경영지원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사업자 맞는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랑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표님의 사업장들이 좀 또 안정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양정호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